네, 통상임금 설명드렸고 이제 비과세 수당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과세란 과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죠. 원래는 조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세 기술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나 승인을 안 하더라도 이건 비과세다라고 주장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식대가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원래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됐었는데 23년부터는 식대가 20만 원까지, 그리고 24년부터는 자녀보육수당이 20만 원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월급 중에서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2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각각 2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4대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근로소득세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는 과세 금액에만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월급에서 식대와 자녀보육 수당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 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한테도 유리하고 사용자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4대 보험료가 붙고 과세되지 않으면 4대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 근로소득 월급이라고 하면 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4대 보험 원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예를 들어보면 실비 변상적인 급여들이 있어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자기 명의의 차량 또는 부부 명의의 차량이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차량을 업무에 활용하기 때문에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하는 20만 원, 그리고 숙직 또는 연구 보조비 명목으로 주는 20만 원, 뭐 벽지 섬이라든지 굉장히 외진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에 따른 벽지 수당,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사택 제공에 대해서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라고 봐서 비과세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210만 원 이하 소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1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이게 비과세로 처리를 해서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원양업은 300만 원까지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본인 학자금, 공부한다고 해서 학비를 냈던 대학교 학비를 냈던 경우,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이건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육아휴직급여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소득세나 세금을 떼면 너무 줄어들게 되겠죠. 다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실업급여, 그리고 식대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산지보상급여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20만 원, 식대 20만 원, 자녀 보육비 20만 원으로 총 60만 원까지도 비과세 혜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쨌든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60만 원을 줄이게 되면 240만 원만 소득세 4대 보험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포괄임금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괄임금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포괄임금이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에서 딱 명확하게 포괄임금에 대한 정의나 어떤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판례에서 포괄임금을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제도를 말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얼마가 발생했든 간에 이 포괄임금제에서 약정한 금액 외에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임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판례 문구를 따라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들이 받는 포괄임금은 이 포괄임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걸 고정 OT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OT 제도는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거를 예정하고 그거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 OT 제도와 실제 포괄임금 제도는 다른 제도인데 법적으로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무에서 포괄임금제로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포괄임금이라고 하면 고정 OT 제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괄임금 제도와 고정 OT 제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괄임금 제도는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수당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기본급과 수당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월급 얼마, 월급 400만 원, 월급 3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근로자들이 내가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 감시 근로자와 단속 근로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감시 근로자는 어떤 경비원 같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고 그 외에는 좀 쉰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속적 근무도 계속적으로 쭉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출동해서 근무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쉰다든지 이렇게 근무 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고정 OT 제도고 이게 고정 오버타임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임금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통상 임금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매월 일정액을 이 통상 임금에 곱해서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을 딱 명확하게 정해서 수당으로 포함시켜 놓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OT 제도 급여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일주에 소정 근로시간을 구하고 주휴시간을 구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에 40시간 근로하시는 분은 주휴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래서 주휴시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비례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에 30시간 일하시는 분이다 하면 주휴시간은 6시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 곱하기 4.345주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209시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월 소정 근로시간 외에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에 5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다. 그러면 4.345주를 해서 월로는 21.7시간 정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휴일 근로다. 휴일 근로 시간이 매주 8시간씩 발생을 한다. 그럼 8시간 곱하기 4.345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휴일 근로 시간을 일주일마다 10시간씩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시간이긴 한데 8시간까지는 1.5배가 되고 2시간은 2배가 되니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고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에 가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요. 5인 미만은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가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 수당은 0.5배, 연장은 1.5배, 휴일 근로 시간은 1.5배에서 2배까지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가산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수당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 가산, 연장 근로 시간에는 1.5배 가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1.7시간 곱하기 1.5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3시간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에 고정 OT 시간이 가산되는 거죠. 가산된 시간. 그래서 33시간 더하면 242시간이에요. 그래서 242시간에 최저임금 2024년에는 9,860원이죠. 그래서 9,860원을 곱해주면 최저로 계산한 금액 238만 6,1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238만 6,120원 이상 지급을 해주시면 포괄임금 그 급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타 수당, 비과세 등 수당을 포함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 급여액에서 월 급여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300만 원이다. 아니면 4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비과세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이 300만 원 안에 이 식대 20만 원, 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렇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옛날에 그러니까 2023년까지만 해도 이 9,860원으로 계산된 그 최저임금에서 비과세 수당을 포함을 한다면 1%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 비과세 수당이든 어떤 수당이든 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급여액에 비과세 수당 등을 포함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은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고정 OT 시간을 더해서 나누어 줘야 돼요. 만약에 고정 OT 시간을 수당을 빼고 계산을 한다면 이 고정 OT 시간도 빼고 소정 근로 시간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 급여액에 비과세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을 월 소정 근로 시간 더하기 고정 OT 시간으로 나누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 급여액 300만 원이에요. 이 안에 식대 20만 원과 차량 유지비 20만 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6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인 상황인데 이 300만 원을 242시간 소정 근로 시간 더하기 33시간 가산된 시간을 포함한 금액을 24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계산을 이미 해놨어요. 12,396.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완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300만 원 안에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을 뺐어요. 뭐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270만 원이죠. 270만 원을 나누기 이 고정 연장 수당을 뺐으니까 그냥 209시간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월급을 이미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식대를 나중에 별도로 주셔야 되는데 그 300만 원 안에 식대를 포함시켜서 주겠다. 그럼 근로자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기본급을 300만 원으로 알고 왔는데 왜 비과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냐.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노동청 진정 등을 넣고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자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이 총 월급은 별도다. 기본급 플러스 수당을 해서 총 월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드린 기본급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근로자의 기본급이 209만 원이에요.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60만 원이고 휴일근로수당이 20만 원, 야간근로수당이 11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산된 연장, 휴일, 야간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근무를 할 때, 연장 근무를 할 때, 야간 근무를 할 때, 휴일 근무를 할 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09만 원인 거죠. 근데 통상임금은 사실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0,000원이 나오겠네요. 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기본급 계산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월 46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 인센티브가 70만 원, 연장 근로수당이 30만 원, 비과세, 식대, 차량보조비, 보육수당 합쳐서 60만 원. 이런 포괄임금제라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했네요. 이 460만 원 안에 300만 원 플러스 7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다 들어가서 46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포괄임금제인데 이 비과세 식대나 뭐 차량 보조비 이런 비과세 항목과 뭐 연장근로수당, 인센티브 이들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300만 원은 당연히 기본급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인센티브가 70만 원. 이게 사실 이름이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지만 상여금이죠. 상여금이라고 하면 매달 일정하게 금액이 지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0만 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 있죠. 이 고정 연장이겠죠. 고정 OT,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일단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 중에서는 식대, 차량보조비, 보육수당이 있는데 물론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보육수당이 모든 사람에게 보육수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비과세 식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겠죠. 근데 차량 보조비는 실제로 자기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업무에 활용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차량 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육수당도 실제로 자녀나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 이 300만 원에 7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을 합친 39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성과가 내가 성과를 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다. 그렇고 이게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기본 임금에다가 성과상여금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460만 원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90만 원이고 이 근로자는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근무 시간은 209시간인 거죠. 그래서 39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볼게요. 이건 계산기를 켜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18,660.3원 18,660.3원이라고 해볼게요.
28원인데 이제 이거를 올림해서 18,660.3원 정도로 계산을 하셔서 통상임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급 금액으로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다. 그런데 일일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15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인데 1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누기 10시간. 이건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5인 이상이다 라고 본다면 8시간 더하기 2시간 곱하기 1.5배를 해줘야 돼요. 연장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법정 근무 시간으로서 가산이 붙지 않지만 8시간이 넘어간 2시간은 1.5배 가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나누면 15,000원이죠. 그래서 이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통상시급은 15,000원이 됩니다. 네,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네요. 주 5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할까요?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라는 질문이네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죠. 9,860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주에 5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래요. 그러면 일주에 주 40시간까지만 법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머지 12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5배를 해야겠죠.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시간 곱하기 1.5를 하면 그러면 18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산이 됐을 때.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주휴 시간이 포함이 되죠. 40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치면 이게 이제 209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월에 209시간. 그래서 209시간 더하기 이 18시간을 한 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4.345주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계산기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드릴게요. 18시간 곱하기 4.345주를 계산을 하면 78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주 52시간이 최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에 이 가산을 하면 월로 계산했을 때는 최대 78시간 정도다. 78.2시간 정도를 최대로 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8.2시간, 78.2시간, 대략 78시간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287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7시간 곱하기 9,860원을 계산을 하고 그 이상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87시간 곱하기 9,860원을 하면 282만 9,820원이 나오네요. 2829820. 그래서 2829820원 282만 9,820원 이상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